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 놓인 듯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다가도 낮에는 여름 더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네,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이라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폭염과 태풍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확실히 이제 더위가 전보다는 확실히 꺾인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아직까지 내려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지난 주말까지는 사실은 좀 살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열대야가 사라졌고요. 이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서울도 38일 만에 해제가 됐었고 일부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낮더위도 좀 많이 누그러졌었고 네. 특히 이제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없었던 그런 지난 주말이 되겠는데요. 다시 또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대전과 광주, 대구와 세종에는 폭염경보, 그러니까 낮 기온이 35도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경보가 발효가 됐고 그 밖에 이제 경기와 영서,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역시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다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폭염이 다시 시작이 되겠고 사실 어젯밤에 제주와 목포 또는 이제 서울에서도 열대야가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태풍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시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고요. 밤더위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이제서야 태풍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태풍 솔릭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예, 아직까지는 일본 남쪽 먼 바다에서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크기도 이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 규슈 해상을 지나서 제주에 근접을 한 다음에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난달부터 해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었기 때문에 이 태풍이 한반도 근처로 와서 이 폭염을 좀 누그러뜨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이 폭염의 끝자락에 이제 태풍이 오게 됐습니다. 다만 워낙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오고 있고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폭염이 아니라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태풍은 앞으로도 이제 강한 세력을 유지하겠습니다. 굉장히 한반도 주변에 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28, 9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계속해서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한반도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에 근접할 때도 이제 중형급의 세력, 그래서 강풍 반경은 330km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 근처까지 온다면 전국이 태풍의 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겠고 최대 풍속은 초속 35m, 굉장히 강한 바람도 전국적으로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풍이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태풍의 최종 진로를 예상해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태풍의 진로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한해협을 관통하거나 또는 이제 스쳐 지나갈 것으로 봤다가 이제 남해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제주를 지나서 이 전남 해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래서 점차 이제 태풍의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태풍의 진로가 계속 서쪽으로 치우친다면 제주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서쪽을 지나서 서해안으로 들어가서 호남 지역이나 또는 중부지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는 이 태풍을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태풍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예측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면 태풍이 다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주 동쪽을 지나서 어떤 경남 해안이라든지 대한해협으로 들어갈 가능성에서 아직까지는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이제
바운더리가 넓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태풍은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쯤에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 호남 지역을 지나서 충청을 지나서 강원도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내륙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한미일 기상청 모두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올 것으로 그러니까 상륙할 것으로 모두 예측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상청에서는 이 수요일부터 이제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이제 목요일에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겠고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 풍랑이 굉장히 높게 일겠고 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도로를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태풍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남겼나요? 예, 지금 이 태풍이 워낙에 세력이 좀 강한 세력을 예. 유지한 채로 그리고 속도가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 이제 일본 규슈, 그다음에 제주, 그리고 이제 한반도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유사한 태풍을 찾지는 못했고요. 이제 비슷한 태풍, 그러니까 한반도 근처까지 왔을 때 제주를 지나서 이제 남해안으로 상륙했던 태풍 2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있고요. 2006년에 태풍 에이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태풍 루사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태풍 네. 매미와 더불어서 가장 강하고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제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던 태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을 했었고 사망 실종이 246명에 달했고요. 강릉에 하루 동안에 870mm 굉장히 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역대 1위에 해당이 되겠고 재산 피해가 5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역대 1위에 해당하는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 루사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다른 점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태풍 루사는 제주를 관통하진 않았고요. 이제 스쳐 지나갔다가 남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 태풍 루사는 남해안으로 들어왔을 당시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태풍 솔링 역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한반도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유사한 진로를 보이면서도 강한 세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와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남길 수 있겠고요.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는 진로면에서는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동쪽을 지나서 이제 전남 해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륙으로 계속해서 상륙했던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에서 200mm의 호우를 남겼고요. 사망자는 40명, 이재민은 2,400명에 달했고 재산 피해도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 솔릭이 지금처럼 예상대로 진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강한 세력을 유지한다면 태풍 루사 또는 태풍 에위니아처럼 이 강한 피해, 그다음에 많은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이제 폭염도 다시 시작이 됐고 태풍 북상 소식도 들리면서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조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조금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폭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태풍이 오기 전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또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이겠고 열대야도 이제 지속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폭염과 열대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목요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풍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이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태풍이 지나고 나서도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 수준의 어떤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이 폭염주의보 수준의 무더위는 이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워낙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 수온이 높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한반도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태풍의 길이 열린다면 역시 이제 많은 태풍들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쨌든 태풍이
폭염이 한풀이 이제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어떤 차가운 공기라든지 또는 북쪽에서 비구름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반도의 폭염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보에 대한 불확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올여름의 폭염은 끝자락에 놓여 있다. 그래서 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이번 태풍 쏠릭이 지나간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올여름이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으로 열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온다면 이 두 공기의 충돌로 인해서 초가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가을에 강한 태풍 그리고 많은 태풍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번 주는 폭염에 태풍까지 대비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